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단타, 스윙, 장투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특히 거래가 많은 단타는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익이 쌓이는 게 아니라 손실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매매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할 것이고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영음문 4에서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CSV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로가 두 줄이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이틀을 스킵하고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우마다 구성이 조금 다르죠. 홀수와 짝수가 구성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가 두 줄입니다. 두 줄의 로가 한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0과 1의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은 라운시키오에 매수했던 매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매매인데 여러가지 정보들이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한 줄은 삭제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뭘까요? 필요한 것만 모으고 한 줄은 삭제하면 분석하기 편하겠죠. 먼저 첫 번째 줄에 있는 현금 매수 K 또는 현금 매도 K입니다.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를 알아야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첫 번째 줄에 주문 수량과 주문 단가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실질적인 수량과 단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종목명, 체결 수량, 체결 평균 단가, 체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줄에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있죠. 첫 번째 줄에서는 내가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만 파악하면 되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내가 얼마에 몇 주를 몇 시에 체결시켰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스캘핑 단타 계좌이므로 보통 하나의 매매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매수 매도가 반복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한 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호가의 시장가로 깔끔하게 체결시키지 않았다면 보통 여러 번 쪼개져서 체결될 겁니다. 이걸 고려해서 계산해 줘야 합니다.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는 검산을 위해서 매수 체결 수량과 매도 체결 수량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주는 코드를 집어넣는 것도 좋겠죠. 만약 체결 수량이 다르면 뭔가 누락되거나 빠진 겁니다. 에러 창을 띄워주고 사용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해야 할 겁니다. 처음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단순화하기 위해서 세금과 수수료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추가하면 되죠. 처음부터 머리 아플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이냐? 첫 번째 줄에서는 매수 매도 데이터만 필요하니까 이걸 두 번째 줄로 내리면 깔끔해지겠죠? 이걸 할 겁니다. 하나의 컬럼을 만든 뒤 매수 매도 데이터를 넣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은 삭제하고요. 타이틀 이름은 주문 유형으로 적고요. 시프트에서 한 칸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있던 현금 매수 K가 다음 줄로 밀려 내려갈 겁니다.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요. 오른쪽 끝에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가 한 칸 시프트 되어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칸 밀었으니까 주문 유형의 첫 번째 줄은 none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부터 현금 매수 K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전부 한 줄에 모였습니다. 홀수, 인덱스에 모였죠. 이제 짝수, 로우는 필요 없죠. 이제 남은 건 첫 번째 줄인 짝수 로우들을 전부 삭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전부 두 번째 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습니다. 새롭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홀수 인덱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즉 홀수들만 모으면 되죠. 콜론, 점점 2는 2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1부터 시작해서 두 칸씩 띄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할당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따로 모아서 깔끔하게 만들어야 하겠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주문 일자, 종목명, 체결 수량, 체결 평균 단가, 체결 시간, 주문 유형입니다. 이제 깔끔하게 나왔죠? 한 가지 깔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왼쪽에 인덱스를 보면 홀수만 모았기 때문에 135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for loop을 돌릴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리셋 해줍니다. 이제 인덱스도 깔끔하게 0부터 1, 2, 3 순서대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프로세싱이 얼추 끝났습니다. 물론 좀 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콤마를 없애고 스트링을 인트나 플롯으로 바꿔주고 해야 하죠. 전반적인 건 끝났습니다. 나중에 주문 유형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문 유형이 현금 매수 K와 현금 매도
K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현금 매수와 현금 매도도 있습니다. 그 예로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현금 매수 K가 아니라 현금 매수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냥 현금 매수 K만 있는 줄 알고 분석할 경우에는 현금 매수는 빼먹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하고요.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평균 단가를 보면 콤마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저렇게 숫자가 콤마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문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인식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콤마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콤마를 빼주면서 겸사겸사 데이터 타입도 인트로 바꿔줍니다. 나중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필요한 숫자들은 체결 수량과 체결 평균 단가입니다. 나머지는 스트링이나 타임이죠.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체결 평균 단가에서 콤마가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 타입으로 바꿨죠. 여기 사용된 코드들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당황하셨을 부분이 apply 함수가 나온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apply는 말 그대로 apply 하는 코드입니다. 무엇을 apply 하느냐? 펑션을 apply 합니다. 코드를 보면 func라고 펑션을 입력 변수로 받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펑션 함수를 적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게 바로 apply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이 있고 로우가 있죠. 가로로 함수가 적용되는 건지 세로로 함수가 적용되는 건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로 axis도 입력받습니다. 세로로 계산할 거냐 가로로 계산할 거냐 정하라는 것이죠. 디폴트 값은 0이라고 합니다. apply 설명에도 axis equal 0이라고 적어 놓았죠. 디폴트 값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진짜 디폴트 값이 0이 맞냐? 여기 0이라고 적어 놓았죠. 그러면 0은 가로냐 세로냐? 0은 세로입니다. 컬럼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쭈루루룩 펑션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축을 따라서 펑션을 어플라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에도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액시스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0이죠. 컬럼입니다. 세로로 펑션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체결 평균 단가의 콤마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사라진 겁니다.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컬럼 축을 따라서 펑션이 적용되어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플라이를 공부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함수죠.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연산을 가하고 싶을 때 어플라이를 사용하면 축을 따라서 전부 펑션을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0, 1, 2, 3 순서대로 깔끔하게 리셋해주기 위해서 리셋 인덱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랍을 true로 설정해 주었죠.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인덱스가 리셋되면 기존의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있을 겁니다. 드랍은 바로 이 기존의 인덱스가 데이터 프레임 컬럼으로 인서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요, 인덱스가 falcon, parrot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리셋 인덱스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새롭게 인덱스가 0, 1, 2, 3으로 깔끔하게 리셋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의 인덱스였던 falcon, parrot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자는 거였죠. 그래서 drop equal true로 설정하면 falcon, parrot은 그냥 삭제되어서 버려지고 새롭게 인덱스가 리셋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apply는 데이터 프레임에 함수를 적용합니다. 축을 따라서 적용하는데요. 디폴트 값은 0입니다. 세로, 컬럼을 따라서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reset 인덱스에서 drop equal true로 설정하면 기존의 인덱스는 버려진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